10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우리가 앞서 태도와 관련된 태도 변화 이론을 우리가 알았는데요. 여기서 태도와 관련해서 태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학습이 다른 말로 태도 변화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가 일련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즉 일련의 어떤 선행 경험을 겪으면서 태도 또는 신념이 형성되어서 그것이 이제 태도로서 기존과 다르게 이제 또 형성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태도가 변했다고 하죠. 그 자체를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정의할 때는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태도가 또는 신념이 새로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태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고요. 이 학습을 통해서 구매 전 대안평가 과정이 생략이 되고요. 바로 행동으로 이어짐으로 단순화되고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구매 전에 대안을 평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생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적이고 또 단순화되고 지속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학습은 이 저관여 학습을 통한 태도 변화 하는 그런 앞서 태도 변화의 이론에서 저관여 학습을 통한 태도 변화, 이거와 일치하게 됩니다. 즉 지정의가 있는데요. 이 학습을 통한 효과는 저관여 태도 형성 모형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효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저관여 태도 형성을 통한 저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 태도가 형성이 될 때 저관여 제품에 대해서는 태도가 어떤 반복이 되면 먼저 태도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인지하고 행동하고 감정이 생기는, 즉 태도가 형성되는, 그 태도가 형성되기 위해서 그 전에 저관여 태도 형성 이론, 요것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태도 형성 이론에서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는 학습의 효과가 구매 전 대안평가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저관여 태도 형성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저관여 태도 형성과 같은 유형을 가진다.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학습과 저관여 태도 형성은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학습이라는 것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 태도 또는 신념이 형성되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태도 변화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 효과로는 저관여 학습을 통한 태도 변화 이론에 나오는 그 순서와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적 태도 형성이 되는 유형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더라.
첫 번째가 인지적 학습 형태로 이루어지더라. 즉, 새로운 정보로 태도가 이제 변화하는 거죠. 즉, 지정의에서 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적 학습, 이거는 자극 반응 간의 반복 경험으로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 충동적 구매, 이런 저관여의 형태의 그 구매가 태도를 형성시키는데, 그게 행동적 학습, 즉 행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태도가 형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다음 마지막은 사회적 학습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관찰 모방으로 태도가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의 크게 세 가지는 인지적 학습, 행동적 학습, 사회적 학습,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제가 태도 변화 이론, 앞서 설명한 태도의 변화 이론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태도 변화 이론이 결국은 학습이니까, 그럼 태도 변화 이론은 요 세 가지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예시로 보니까 전부 다 요 세 가지 유형에 전부 수렴하더라.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인행사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인지적 학습, 행동적 학습, 사회적 학습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우리가 기억의 기억을 다시 호출할 때 어때요? 이렇게 연관해서 외우는 걸 우리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했죠.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지적 학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태도가 형성이 되고 태도가 변하는 과정. 앞에 제가 그 학습을 정의할 때 한번 설명했죠. 그 학습을 그 정의가 그 인지적 학습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 학습 정의나 학습을 정의하는 거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정보 탐색하고 대안 평가하고 태도 형성, 태도 변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죠. 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 태도가 형성되고 태도가 변화하는 과정이 학습으로 정의가 되면서 그 학습의 유형에서는 인지적 학습의 정의와 같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탐색이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보 탐색, 문제인식 다음에 정보 탐색 과정인데, 예전에 우리가 그 배웠던 앞서 내용들을 다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내적 탐색하고 외적 탐색으로 구성이 되고, 그 내적 탐색은 내가 내부적으로 먼저 기억에서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극적 탐색을 내적 탐색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제 브랜드 회상을 브랜드 리콜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브랜드 제인, 브랜드 레커니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어떤 시간적이나 사건적으로 그런 상황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그런 걸 기억을 했던 거를 호출하는 거. 그 다음에
내적 탐색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브랜드 연상이 있죠. 이런 브랜드 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아닌데, 여기 하나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소시에이션. 이런 걸 통해서 내적 탐색이 일어나고요. 외적 탐색은 적극적 탐색이라고 정의를 하고, 개인정보라든지 상업적 정보, 공공정보, 그 다음에 이런 경제, 이런 어떤 외부의 데이터를 정보를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외울 때 계상공경 이렇게 외웠지 않습니까? 얘가 그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계상공경 이렇게 해서 개인적 정보, 상업적 정보, 공공적 정보, 그 다음에 경험적 정보. 그래서 이 가족, 친구, 인지, 친지를 통해서 이렇게 들은 정보가 개인적 정보고요. 상업적 정보가 광고 포장, 진열, 판촉, 중간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 이건 기업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정보고, 그 다음에 공공적 정보는 뉴스, 기사, 신문기사, 그 다음에 뉴스 잡지, 이런 건 중립적 정보죠. 이건 누가 주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어, 어, 이런 기사화된 거, 뉴스, 잡지 이런 사실에 근거한 정보죠. 그걸 공공적 정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험적 정보는 시험적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품 사용 경험과 같이 이 소비자들이 아까 그 개인적 정보와 유사한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경험적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 탐색 관련해서 예전에 배웠던 걸 한 번 더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관여도와 관련해서 이제 고관여 제품은 정보 탐색을 할 때 아무래도 결과가 본인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게 되고요. 저관여 제품은 반대로 능동의 반대인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지 않은 즉 제한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문제 인식과 동시에 정보 탐색이 이루어진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고관여 구매 의사 결정과 저관여 사항에서 정보 탐색의 특징을 보니까 어때요? 뭐 여기 문제인식 이 정보 처리 단계에서 정보 탐색을 보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즉 포괄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정보 탐색에서 그 적극적이란 말이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을 전부 다 하더라. 그렇게 되고 반대로 수동적이고 제한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저관여 제품은 내적 탐색에서 이 브랜드 회상만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시 떠오르지 않으면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제인, 레컨디션, 즉 상황이나 이런 시간에 대해서 기억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 연상 기억 같은 걸 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정보 탐색이 저관여에서도 외적 탐색도 안 하고 내적 탐색 단지 최소한의 그 브랜드 회상만 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탐색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또 한번 보면요. 여기 예전에 했던 겁니다.
내부적 탐색 또는 소극적 탐색이라고 하고요. 저관여 제품의 경우에 1차적으로 내적 탐색에서 제한적 내적 탐색, 즉 브랜드 해석만 한다. 뭐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고관여 제품의 경우는 1차적으로 내적 탐색으로서 브랜드 회상 제인 연상과 내적 탐색으로서 능동적인데 계산 공경, 개인적 정보라든지 상업적 정보라든지 공공적 정보라든지 경험적 정보를 다 한다. 이제 뭐 입에 좀 이렇게 익숙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지식 탐색량인데요. 정보 탐색을 하는데 지식의 어떤 정도와 연관성이 있더라. 그래서 지식 수준이 낮은 경우와 아예 높은 경우는 정보 탐색을 거의 안 합니다. 지식이 낮으면 몰라서 정보 탐색을 안 하게 되고, 지식이 많으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 탐색을 안 하고, 그래서 그 중간일 때 가장 많이 정보 탐색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정보 탐색을 할 때 내적 탐색이 있고 외적 탐색이 이제 내적 탐색은 정보 탐색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하는 걸 내적 탐색이라니까 정보 탐색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외적 탐색, 모르는 걸 진짜 알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계산 공경, 그죠?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외적 탐색량과 이 지식 수준에서의 상관관계는 중간 영역에서 외적 탐색량이 가장 많더라. 그렇게 설명이 되고 이 표를 하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전부 했던 건데요. 그래서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에서 자 보면 이제 그냥 용어를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알던 상표와 알지 못하는 상표가 있고 그래서 그 내적 탐색에서 상기되는 상표군과 상기되지 않은 상표군 내적 탐색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외적 탐색에서는 발견된 상표와 발견되지 않은 상표, 즉 뭐 내적 탐색에서는 기억되는 상표와 기억되지 않는 상표, 외적 탐색에서는 발견되고 안 되고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고려 상표, 그 컨시더레이션 세트라고 하는데, 이 고려 상표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내적 탐색에서 상기된 것과 외적 탐색에서 발견된 것, 그 두 가지를 고려하는 고려 상표군이다. 요것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학습에서 그 인지적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처리 과정 이론과 그 다음에 스키마 이론,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노줄이기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예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 과정 이론이 학습 이론에서 그 인지적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스키마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키마 이론은 뭐냐면
기억은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그 지식 구조,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구조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 구조에 새로운 정보가 첨가되거나 조율되거나 재구조화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 구조화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면 그 구조가 다시 재구성이 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습이라는 건 태도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학습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 학습을 설명하는 관점은 정보 처리 과정 이론, 노줄이기, 그 관점으로 우리는 계속 설명을 해왔는데,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스키마 이론이 있다. 그 관점.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그 학습이라는 거는 태도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한다. 즉, 태도 변화 이론의 결과가 학습이죠. 근데 그 학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즉, 태도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더라. 노즐이기라는 정보 처리 과정 이론이 있고, 하나는 근데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보니까 정보 처리 과정에 의한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이미 구조화된 지식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를 하고, 그러고 또 그 안에서 서로가 조율을 하고, 조율할 때 우리는 어떤 심적 상태가 됩니까? 멘붕이 올 때도 있죠. 내가 아는 지식은 이거였는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건 새로운 정보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있었네. 이게 정보 양이 적으면은 이것을 우리는 의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아예 내가 아는 정보와 다르게 많은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또 있어요. 거기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일명 멘붕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멘붕이 온 걸 좋게 해석하면 조율할 정보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을 두고 계속 내꺼화 시키고, 그러면서 그걸 융합시켜서 융복합시켜서 변정법적으로 1 플러스 1은 더 많은 2가 되는 그런 정보로서 내꺼화 되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러니까 내가 아는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 오면 내가 아는 기존 정보를 부정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또 선택할 거냐, 이런 흑백 논리였는데, 그게 아니고 융합적 사고라는 것은 이 조율, 재구조화, 이거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추가 유형을 보니까 이성적 학습에 의해서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연상적 학습에 의해서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성적 학습은 주로 고관여 구매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성적 학습에 의해서 정보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연상적 학습, 이성적 학습의 반대가 감성적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연상적 학습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이게 반대 개념이 아니고 관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 이성적 학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상적 학습이 있더라. 이건 주로 저관여 제품에서 일어나더라. 예.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성적 학습은 말 그대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탐색해서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을 통해서 자동차라는 거는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정의를 새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관여 제품은
충치라는 지식구조에 자일리톨금 광고를 보니까 자일리톨이라는 게 있었네 해서 그냥 추가만 되는 겁니다. 단순 추가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거는 정보 처리 과정 이론, 우리 이미 아는 거고, 그다음 스키마 이론이란 관점이 또 있더라. 그는 읽는 지식 네트워크에다가 추가, 조율, 재구조화를 하더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